자, 지난 4월 24일이죠. 몇몇 회사들의 주가가 하한가로 몰리고 시장이 놀라서 물량이 쏟아지면서 계속 폭락을 했는데 이게 또 안정적인 가격 동향을 보이던 주식들이라 참 더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다 작전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종목들이 보면은 이제 이번에 하한가 사태 대상이 된 한 8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 자체가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일단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었고, 두 번째가 이 영업이 크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발생했던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정적 가치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주가 조작 세력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저평가되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이게 주가 조작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시장을 속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작전이라 하면 몇몇이 짜고 값을 올려서 그다음에 털고 나가는 게 작전인데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는 뭐 그렇게 털고 나간 것보다는 결국 이제 반대 매매가 오면서 이게 와르륵 약간 이제 뭐 이제 무너지게 된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구조가 좀 일반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반대 예. 매매라 하면 이제 그 주식을 사고 판 게 아니라 이른바 CFD라고 그쵸. 이제 주식 요렇게 있는데 오르면 내가 갖고 내리면 증권사가 갖는 요 구조에서 그쵸. 예. 털고 나가면서 네네네. 이 구조는 좀 따로 보기로 하고 네네. 아무튼 짜고 값을 올린 다음에 벌어졌다면 어떻게 알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안에 세력들이 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 않나 싶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세력 중에 이득 배분에 좀 불만이 있었다라는 세력들이 있었다로 추정이 되면서 거기서 좀 이게 제보를 하면서 사건화가 됐었고, 그때 이제 그 반대 정산 거래를 하면서 이게 대폭락을 하면서 이게 세간에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막 하한가를 막 며칠씩 치다 보니 이제 그때는 금융당국에도 알려지고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됐었죠. 아니 그러니까 3년에 걸쳐서 꾸준히 주가를 띄웠다. 그러다 때를 맞춰서 팔았다. 아니 돈이 수천억 원이 걸려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닌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람들 잘 속였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을 잘 속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사람들 잘 속였다는 표현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한국 주식 거래소에는 시장감시본부라고 있는데 시장감시본부에서 이제 항상 이상 징후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따르면은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 이상 징후라고 정의가 되지, 이번 사태처럼 한 3년에 걸쳐서 조금씩 오르는 거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거든요. 이상 징후를 보이는 주식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어쩌면은 되게 그 그러니까 되게 영리한 거죠. 되게 영리하게 주가 조작을 한 거고.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폭락하게 된 계기가 자기들은 뜻하지 않게 폭락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 CFD 거래로 인해서 레버리지, 그다음에 마진콜, 반대 매매 이런 복잡한 것들을 엮이면서 뜻하지 않게 폭락을 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더긴 측에서는 이 반대 매매를 이끌어낸 SG발 대규모 매도 사태가 누구의 소행이냐,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 이제 과연 이게 비밀이었느냐? 의사들 모인 카페 같은 데서 나 떼돈 벌었다 자랑한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고요. 주식 커뮤니티에도 이거 이상한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밀이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말들은 돌았지만 사실 이런 증권 관련된 이런 카페들에서는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그냥 주가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이걸 역으로 추적해서 잡지 않는 한 그런 말들 중에 그냥 그런 말들 중에 하나였겠지. 이거를 막 금융당국이 막 그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폭락 전에 네. 보고서가 몇 개 있었어요. 그쵸. 이거 좀 봐야 된다. 네네. 더구나 여기 8개 회사 중에 하나 서울도시가스는 대주주가 이거 우리도 이해 안 된다 그러면서 지분 판 사례가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당연히 들여다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 보면 당연히 그렇게 이건 뭔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주식의 이런 패턴들이 뭐 다 일정하진 않지만 약간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은, 좀 이제 무거운 주식들은 사실 소수의 매매만 가지고도 이렇게 좀 튀거나 하는 경우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 주식들이 많이 타겟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들은 좀 있지만 그거를 또 그 단계에서 현실적으로 다 그런 소문들을 다 쫓아가서 잡는 게 과연 가능했을까? 지금의 뭐 금융 당국이나 뭐 이런 수사 당국의 여력이나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면 좀 그건 곰곰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긴 또 잘못 건드리면은 뭐 너 때문에 시장 망쳤다 소리 듣는 것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랬다가 또 어떤 또 보도가 나면서 여기 조사 대상이다라고 해서 만약에 뭐 이게 폭락이 났는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없는 통상적인 거래다라고 하면 또 사실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에 또 이게 또 격렬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문제가 터지긴 하지만. 근데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오른 게 며칠 동안에 그냥 아무 반등도 없이 저렇게 폭락하냐? 이거는 사실 특성이 좀 있는 거죠, 이번에. 네, 이게 지금 이 거래 자체가 그 약간 뭐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CFD라는 장외 파생 상품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이 CFD라는 거래가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가 가능한 거래다 보니까 이게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증거금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보통 이런 거래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포지션에 가격이 올라가는데 내가 베팅을 하느냐, 가격을 내려가는데 베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경우나 내려갈 경우에 증거금을 더 보충하게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마진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예컨대 가격이 올라가는 게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증권사에서 마진콜이라는 것을 발생시켜서 이제 그 증거금을 추가로 현금을 더 넣든가, 또는 증권사에서 강제적으로 포지션을,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시켜 버리는 거죠. 근데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은 이런 기사를 보면서 저거 뭐 내일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 생각을 사실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죠. 증시 작전이나 가격 폭락이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투자자로 나오는 주요 투자자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뭐 국민연금인데, 예, 국민연금이 여기서 손실을 많이 봤다. 라고 하면 실제로 연금의 수급사들이 받는 연금 그런 액수라든지 연금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보다 좀 큰 그림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의 자본시장이 가지는 신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1960년대 뭐 4대 의혹 중에 하나가 뭐 증권 파동.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뭔가 주식시장을 믿어도 되냐? 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계속 뭔가 이게 뭐 도박판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증권 시장이 사실 신뢰를 쌓는 속도들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게 20몇 년 걸렸죠. 그게 그쵸. 80년대까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국가의 경제나 제조업 규모에 비해서 자본 시장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한국의 뭐 언어적 문제라든지 뭐 네. 규제의 문제라든지 뭐 이자율, 통화의 가치, 뭐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자본 시장의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좀 의구심이 있죠. 그래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호되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보호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뻥 하고 이제 큰 사고가 터지면 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막기는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